먼저 흐름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면왕정이 소개다 그랬어요.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부분, 서사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서사 부분에서는 뭘 많이 얘기한다? 그러지요. 바로 장소 소개, 자기가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 뭘 많이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드러내는 얘기가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역시 면왕정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면왕정이라는 자기가 있는 장소에 대한 소개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넘어간다 그랬죠. 근데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전개 방식 체크하라 그랬습니다. 근경에서 원경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독특한 것은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이야기할 때 근경, 원경으로 나누어서 얘기하는 것과 또 한 가지가 더 덧보태집니다. 뭐냐면 계절에 따른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즉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전개 방식에 의해서 주변 아름다운 자연, 그 다음에 근경과 원경, 시선의 이동에 따른 주변 아름다운 자연, 이렇게 두 가지 틀을 가지고 주변 자연 경관을 소개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자, 아름다운 자연을 얘기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안에서 즐겨야 된다 그랬죠. 그 자연 즐기기에 구체적 행위들이 등장을 하고 그것이 너무나 바쁘다는 얘기를 합니다. 바빠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게 되는 장면. 그 다음에 음주 가무, 술 빠지지 않을 수 없다 그랬지요. 술 꼭 들어갑니다. 술을 마시면서 여기는요 심하게 댄스합니다. 알겠죠? 심한 댄스. 그 다음에 음악,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자신이 놀고 있는 그런 풍류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태평성대다라고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부분에서는 신선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랬죠. 신선이 된 듯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런 삶에 대한 자부심,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임금님에 대한 감사가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것들이 정말로 이렇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고집불통, 눈썹은 지우고 뿅. 자, 들어가죠. 자, 첫 번째 서사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무등산 한 활기 매이. 자, 무슨 뜻입니까? 무등산의 한 줄기, 활기를 줄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 줄기 매, 잘 나오는 단어, 뻔한 단어지. 산이 동다히로 뻗어 이셔. 동다히로, 다히로라는 것은 동쪽으로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와, 멀리 떨쳐져 나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멀리 떨쳐져 나와 제월봉이 되어거날, 제월봉이 되었는데 무변대야의, 무변대야, 가히 없는, 그 끝이 없는 큰 들판, 이런 뜻이죠. 끝없이 넓게 펼쳐진 들판에 무삼 짐작하노라. 무슨 생각을 하느라고, 무슨 생각을 하느라고. 자, 여기 서술부가 나와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무슨 짐작을 하는 것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시적화자냐? 아니죠. 여기서는 뭐예요? 제월봉이 무슨 생각을 하느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월봉이 무슨 생각을 하느라고 일곱 구비가 한데 일곱 구비가 한데 뭉쳐져서 무득무득, 무더기로 버렸난다, 펼쳐져 있는 듯. 그 다음에 가운데의 구비는 일곱 구비 중에 가운데 구비는 굶기든,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갖게야. 선잠 뭔지 알죠? 참 살짝 드는 거. 선잠을 방금 깨어서 머리를 얹혀 시니, 얹혀 놓은 것 같으니,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가사는 좀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쉬운 말로, 즉 현대어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무등산 한 줄기 산이 동쪽으로 뻗어서 멀리 떨어져 나와서 제월봉을 형성하였는데 그 넓은 들판에 그 제월봉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서 일곱 구비로 한데 뭉쳐지고 무더기로 펼쳐져서 가운데 일곱 구비 중에 가운데 구비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에서 갓 깨어난 듯한 모습으로 머리를 얹어 놓은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 대상은 제월봉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그 제월봉의 모습을 묘사할 때 주로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상상 속의 동물에 비유하면서, 자, 동물에 비유해서 모습을 묘사하고 있더라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모습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머릿속에다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등산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쪽은 어느 쪽? 동쪽. 동쪽으로 무등산의 줄기가 이렇게 뻗쳐나갑니다. 뻗쳐나가다가 몇 굽이? 7굽이가 딱 만들어집니다. 둘, 넷, 여섯, 7굽이. 하나 모자라네요. 그런데 7굽이 중에 가운데 굽이는 뻥 나왔어. 나와가지고 마치 구멍에서 용이 나와가지고 대굴박을 내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잠들 깬 모습이 잠들 깬 용이 대굴박을 그렇게 내밀고 있는 모습처럼 제월봉이 7굽이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로 고개를 내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간략하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제월봉의 모습을 용, 상상 속의 동물 용에 비유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 연결이 됩니다. 계속 서사 부분이 끝나지 않고 그 제월봉이 용의 모습처럼 머리를 내밀고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그 제월봉의 위에 이렇게 사이에 끼워주시고 너러바위가 있습니다. 너러바위, 넙다대한 바위 위에 송죽을 해하고 소나무와 대나무를 해치고 정자를 얹혀시니 정자를 얹어 놓았으니. 자, 정자를 얹어 놓았다는 얘기는 정자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좀 힘들었겠지만 그 높은 산의 봉우리 위에다가 바위 위에다가 소나무 대나무를 다 베어내고 그 안에다가 뭐예요? 정자를 지어 놓았다 이런 얘기겠죠. 구름 탄 청하기, 구름을 탄 푸르른 하기, 천리를 가리라. 천리 먼 길을 가겠다고 두 날에 버렸난 탓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청하기, 천리를 가겠다고 두 날개를 펼친 것과 같다라는 요 모습이 설명하고 있는 대상은 역시 뭡니까? 정자가 되겠고요. 그 정자는 어떤 정자냐 묻는다면 당연히 면왕정이 되겠습니다. 시적 화자가 있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제월봉 꼭대기가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넙다대한 너럭바위가 있어요. 그 너럭바위에 뭐가 있겠어요? 소나무 대나무들이 있죠. 걔네들을 해치고 여기다가 정자를 띡 하나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런데 그 정자 얘를 클로즈업 해볼까요? 클로즈업해서 정자를 클로즈업하면 정자의 지붕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다? 학의 날개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학 머리 이렇게 만들고 학 머리 만들고 얘를 좀 강조해서 날개를 확 펼치고 있는 것으로 만들고 여기 다리 하나 딱 다리 두 개겠지 두 개를 이렇게 딱 붙여주면 학이 됐죠. 그 날개의 색깔은 당연히 무슨 색깔? 그렇죠. 푸른 색깔 즉 면왕정의 지붕이 푸른색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결과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월봉우리와 그 다음에 제월봉 위에 있는 지어놓은 면왕정 시적화자의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적화자의 공간에 대한 묘사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면왕정의 모습.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서사 부분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자신이 있는 장소에 대한 소개와 그 다음에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자부심을 드러낸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자부심은 크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시적 화자가 있는 공간에 대한 묘사가 주를 이루면서 일반적인 구조를 지켜주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서사에서 시적 화자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았어요. 제월봉, 무등산 한 줄기가 뻗어서 만들어진 제월봉 위에 정자 면왕정, 푸르른 지붕의 건물의 안에 들어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시작될까요? 그렇죠.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에 대한 소개, 묘사가 드러나겠죠. 옥청산, 용청산, 이건 뭐예요? 옥천산이나 용천산이나 모두 구체적인 산의 이름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디에 있는 산이냐, 어떤 모양이냐 알 필요 없지요. 흘러내리는 물이 이런 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정자 앞, 이 정자 어딘지 알죠? 면왕정 앞에 넓은 틀에 오로리라는 것은 여기서 무슨 뜻이냐? 끝없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끝없이 펼쳐진 듯이 너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히디마나.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관동별곡에서 목격했던 그런 구절이군요. 너거든 기노라 무슨 뜻입니까? 넓기도 하고 길기도 하다는 뜻이죠. 넓으려면 길지 말거나 뭐 이런 표현. 푸르거든 히디마나 푸르기도 하고 희기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 선생님 공부를 잘하려면 얼굴이 못생기거나 얼굴이 잘생기려면 공부를 못하거나 하지 왜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셨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요. 예, 그런 표현입니다. 넓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푸르기도 하고 희기도 하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요런 표현들이 대꾸를 이루면서 만들어진 요런 표현들이 관동별곡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쌍용이 뒤트는 듯 두 마리 용이 뒤트는 듯 용이 막 감겨가지고 뒤틀고 있는 듯 긴 깁이라는 건 여기서 비단입니다. 비단을 채편난다 펼쳐놓은 듯 어디로로 가노라 어디로 가겠다고 무삼일 배 아빠 무슨 일이 바빠 닿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인 가장 주된 대상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물이 되겠죠. 자, 얘도 쉽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옥천산 용천산으로부터 흘러내린 물이 정자 앞의 넓은 들로 끝없이 펼쳐진 듯이 흐르고 있는데 그 물의 모습은 넓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푸르기도 하고 희기도 하더라. 그 모습이 계속해서 쌍용 나오죠. 이 쌍용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렇죠. 여기 물하고 같은 의미가 되겠죠. 보조관념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적화자는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작가는 시적화자는 자연물을 이야기할 때 주로 무엇으로 사물을 이야기할 때 주로 무엇으로 동물과 연결시키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는군요. 그렇죠. 면왕정은 학 그랬지요. 그 다음에 제월봉은 용.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앞에 흐르는 물은 뭐로? 또다시 쌍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쌍용이 뒤트는 듯한 모습으로 또 비단을 펼쳐놓은 듯한 모습으로 얘도 보조관념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어디로 가느라고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쁜지 달리는 듯하기도 하고 서로 따라가는 듯하기도 하고 밤낮으로 흐르는 듯 하구나 그랬습니다. 결국 물이 쌍용 깁이 되니까 여기서 뭔 일이 바빠서 그렇게 달리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물이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면왕정 바로 앞에 흐르고 있는 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 얘기하고 있죠. 면왕정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주의하실 거 있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근경입니다. 왜 근경인지 알죠? 정자 앞에 흐르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가까운 경치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무조친이라는 거 여기서 무라는 건 뭐야? 물이 되겠죠. 어떤 물입니까? 정자 앞에 흐르는 물을 쫓는 따르는 사정이란 건 여기서 뭘까요? 그렇죠. 모래사장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바다에만 모래사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강이나 이런 냇물에도 모래가 있고 모래사장이 조금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모래사장은 그 물을 쫓아 형성되어 있는 모래사장은 눈과 같이 퍼졌거든. 눈과 같이 퍼졌다는 얘기는 모래가 굉장히 시다 이런 뜻이겠죠. 어지러운 기러기는 어지럽게 나는 기러기 어지러운 기러기 두통 머리 아파 이거 아니고 기러기가 어지럽게 부산하게 날아다니는 것을 얘기하겠죠. 무슨 것을 어르다라는 얘기는 어르다라는 얘기는 꼬신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원래 정을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남녀간의 정을 통한다. 그런 얘기인데 관계를 맺는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기러기가 무엇을 꼬시느라고 작업 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꼬시느라고 앉으락 나리락 모드락 흐트락 열거하면서 행동을 열거해주고 있죠. 앉았다가 내렸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노화 갈대꽃입니다.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울면서 쫓아다니느냐 여기서 운다라고 얘기했는데 주의하세요. 여기서 운다라는 것은 슬픔에 운다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새들이 뭐야 지저귀고 있는 모습을 울면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존니 난요 뭐예요? 쫓아다니느냐.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그려지는 모습 뭔지 알겠죠. 정자 앞에 냇물이 있고 그 냇물에 따르는 모래사장이 있고 그 모래사장 주변에서 기러기들이 마구 날아다닙니다. 서로 암수가 서로 쫓으면서 날아다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역시 근경이 되겠습니다. 물을 쫓아 모래사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 모래사장은 눈같이 펼쳐져 있는데 그 모래사장 주변을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기러기들은 도대체 누굴 꼬시려고 저렇게 앉았다 내렸다 모였다 흩어졌다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막 지저귀면서 날아다니고 있는 걸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면왕정의 주변에 아름다운 경치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된 사물은 사정과 기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근경 역시 근경 물 근경 여기도 역시겠죠. 왜? 물 옆에 있는 거니까 근경이겠지. 그 옆에 날고 있으니까 기러기도 얘도 근경이겠죠. 이런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간략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사 1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야, 이 중요한 구절 나왔죠.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원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측할 수 있게 해주죠. 지금까지는 면왕정 바로 앞에 있는 자연경관을 구경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선을 띡 멀리 옮겨서 멀리 있는 자연을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두르고 꽂은 것은 매인가 병풍인가? 둘러쳐 놓고 꽂아 놓은 것은 매인가 산인가? 그래서 산 이제 구체적인 자연물은 산으로 넘어간 거예요.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그랬어요. 자, 이거 보세요.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요 구절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름다운 자연을 묘사하기 위해서 인공적인 것을 끌어다 갖다 대는 거. 그렇지. 관습적인 표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열거하면서 이제 설명합니다. 높은 듯 낮은 듯 높기도 하고 낮은 듯 하기도 하고 뭐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끝난다 닛난다 끊어지는 듯 하기도 하고 이어지는 듯 하기도 하고 숨거니 배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숨는 듯 하기도 하고 보이는 듯 하기도 하고 또 가거니 머물거니 가는 듯 하기도 하고 머무는 듯 하기도 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자, 여기서 어지럽다는 얘기는 여러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지럽다는 얘기지 눈이 핑핑 돌아 아우 뭐 이렇게 복잡한 산이 있어 눈 어지러워서 못 보겠어 이런 거 당연히 아닙니다.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이름난 척하면서 누가 이름난 척하는 거죠? 그렇죠. 산입니다. 계속해서 주체는 여기서 산이죠. 묘사의 대상도 산이고 주체도 산이 되는 겁니다. 이름난 척 뽐내면서 하늘도 저티 아니여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똑이셨난 것이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산이 이름난 척 뽐내면서 우뚝 솟아가지고 서 있더라 그런 얘기겠죠. 추월산 머리짓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 허공에 벌어거든 펼쳐져 있거든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마찬가지 추월산부터 자 금성산까지 전부 다 산의 이름들이잖아요. 구체적인 산의 이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기 주의를 크게 안 하셔도 상관이 없겠고요. 펼쳐져 있으니 원근창에 머문 것도 하다 시작을 했어요. 원근 원 멀고 가까운 이런 뜻이죠. 멀고 가까운 창에 들판에 머문 것도 많기도 많구나 그랬습니다. 자, 이 구절 선생님이 왜 밑줄을 그어놨냐면요. 자, 원근창해라는 것은 여기서 정리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사 1의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뭘 얘기했었습니까? 그렇죠? 바로 면왕정이라는 그 화자의 공간 바로 앞에 있는 물과 그 다음에 새들, 그 다음에 모래사장 이런 거 얘기했죠. 그 다음에 시선 이동해서 원경으로 가서 산의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것과 먼 곳에 있는 것을 동시에 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깝고 먼 곳 넓은 들판에 머문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머문 것이 많기도 많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머문 것이란 건 뭐겠어요? 가까운 것에 머문 것은 물, 그렇죠? 그 다음에 모래사장, 그 다음에 기러기, 먼 곳에 있는 건 뭐예요? 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은 이 본사 1의 종합적인 마무리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넓은 길 밖에 긴 하늘 아래에 저쪽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둘러쳐 놓고 꽂아 놓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산은 산인데 너무나 아름다워서 병풍 같고 그림 같기도 하구나. 그 산의 모습을 내가 묘사하자면 높은 봉우리도 있고 낮은 산도 있고 끊어지는 듯 하는 산도 있고 이어지는 듯 하기도 하고 또 숨는 듯 하기도 하고 보이는 듯 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되어 있다. 또 가는 듯 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는 듯 하여 어지러운 모습으로 그 산이란 녀석들이 마치 자기가 굉장히 이름난 척하면서 폼 잡고서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뚝이 서 있는데 그 산의 이름을 내가 열거하자면 추월산부터 바로 금성산까지가 되겠고 이 허공에 펼쳐져 있는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건대 가깝고 먼 곳에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너무나 많이도 펼쳐져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면왕정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지요. 여기선 원경으로 넘어갔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사 1까지를 살짝 정리를 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서사 부분에서는 제월봉과 면왕정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시조가자의 공간. 그 다음에 본사로 들어가면서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상의 전개 방식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시선의 이동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가까운 곳에 있는 자연사물에서 멀리 있는 자연사물로 옮겨간다.
그리고 주의하실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 사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동물 비유를 많이 쓴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열거를 사용하면서 그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어서 본사 2로 들어가도록